네, 이어서 141페이지 소변 농축과 그다음에 요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으나 139페이지에 보시면 반류 증폭 비정과 반류 교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생리학을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빼고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ADH,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지난 학기에 배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ADH라고 하는 거는 항이뇨, 소변을 배출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ADH가 분비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즉, 수분이 부족한 상황일 때, 내 몸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몸 안에 적절한 수분량이 확보가 되지 않게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내 몸 안에 적정선의 어떤 체액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ADH 분비를 합니다. 네 몸에 물이 부족해. 수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얘를 분비를 시킬게. 그러면 ADH의 작용을 돕는 수용체는 어디 있다고 여러분이 배우셨죠? 앞쪽에서 배우셨습니다.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주로 이런 어떤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ADH는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이 얘들 두 개의 세뇨관에서의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주변 조직에 있는 어떤 삼투압에 따라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소변을 농축시키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내 수분을 이제 보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야 이제 내용을 배워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업을 일단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탈수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탈수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를 분비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어디로? 원위세뇨관 또는 집합관에 있는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이 얘들 안에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즉 배설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뭐죠? 체내로 흡수를 시켜버리고 소변 배설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설량을 줄여버리게 되면 체내 수분은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요. 즉 세포 외액이 저장성이 되어버립니다. 300ml 오스볼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던 여과액을 어디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집합관 쪽으로 보내가지고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뭐합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삼투압을 적정 농도로 등장성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수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41페이지 W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필수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 안에 아무리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들은 있다. 그게 뭐냐? 내 몸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절대 내가 내 몸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반드시 소변의 형태로 배설이 되게끔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물을 막 먹지 못했다거나 또는 탈수가 일어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몸 밖으로 빼내야 할 노폐물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소변을 통해서 하루에 최소 500ml, 즉 0.5리터죠. 그죠? 하루에 0.5리터 정도의 소변은 배출이 되어야 되고,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대사성 노폐물이 같이 배출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탈수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물은 소변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 이하로 빠져나간다 하면은 이것 또한 신장에서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붕증이 있습니다. 요붕증은 뭐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는 근위세뇨관과 헬리코리관에서 흡수되는 물의 양이 얼마나 있었어요? 전체 이뇨, 그러니까 여과액의 한 85%.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서?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이제 재흡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여하는 것들이 AD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체 여과율의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면 정산 소변량의 약 20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1.5 곱하기 20배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봉증이 있는 사람들 하루에 소변 보는 양이 얼마냐 보니까 적게는 3리터에서 많게는 20리터. 즉 ADH가 원위세뇨관이나 집합관에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요봉증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ADH 생성이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얘가 시상하부에서 얘를 생성을 하고요. 실제로 얘 분비에 관여하는 건 뇌하수체 후엽인데 얘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비는 됩니다. 분비는 되는데 이 ADH 수용체를 갖고 있는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이 있는데요. 얘들에서 갖고 있는 수용체가 리셉터가 ADH하고 결합해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봉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그 ADH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어디로? 신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의 양을 이제 그 결정 짓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면 앞에서 봤었던 갈증을 유발시켜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한다거나 또는 ADH가 분비가 되어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어떤 소변량을 줄이거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추성 그 요붕증 중추성 요붕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시상하부에서 ADH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성되지 않아서 이게 요붕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변이 이제 확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키드니에서 신장에서 어떤 그 ADH와 얘를 받아들이는 리셉터 간의 어떤 작용 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소변이 ADH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이 많아진다라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변, 방광 내압 곡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장에서 소변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얘들이 그 신장 그 소신배, 대신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신우를 통해서 나가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위쪽 키드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요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방광이라고 하는 곳에 소변이 모이게 되죠. 그죠? 방광, 블래더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장을 해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몸 밖으로 이제 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방광에 딱 소변이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방광이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상황이 적절할 때에는 관략근을 열어서 요도로 소변을 빼내게 되면 몸 밖으로 이제 배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광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500ml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첫 번째 요일을 느끼냐? 보이딩이 이제 소변을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언제 소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느냐 하면 방광에 150ml 이상의 소변이 찼을 때 방광 이제 요일을 느껴요. 이때 방광 안에 있는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에서 20cm H2O만큼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소변이 차오르게 되면은
점점점 150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은 소변 보고자 하는 욕구가 더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뇨와 관련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참고로 하라고요. 13.5 cm H2O만큼 이것도 압력을 의미하는 단위인데요. 얘가 1mm Hg의 압력과 똑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변 배출과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들이 어떤 것이 이제 관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 Z번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먼저 이게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방광 중에서도 외관략근을 닫는 데에 관련하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신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광에 소변이 차면 대략 한 150 정도 차면 첫 번째 요일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스트레치 리셉터에서 이 요일을 감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우리 골반 쪽에 있는 골반신경이 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방광 배뇨근을 수축시켜서 그러면 방광 안쪽에 있는 관략근이 이렇게 이완이 되게 돼요. 늘어나면서 바깥쪽까지 이제 같이 바깥쪽에 있는 외관략근까지 열리게 되면 실제로 배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수의적 조절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느냐 하면 대뇌 피질과 뇌관, 특히 중뇌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들이 음부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음부신경에서 받은 자극들을 외관략근을 수축시키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관략근이 수축이 되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변을 밖으로 빼내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통 한 20개월에서 30개월 전후로 해서 배뇨 훈련을 시키죠. 애기들 보면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애기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를 배려내요. 왜냐? 이 방광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략 생후 20에서 30개월 정도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기저귀 훈련을 시키죠. 그죠? 대소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요런 어떤 훈련들이 결국에는 음부신경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외관략근을 수축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뇨 반사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여기서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상황이 적절해지게 되면, 음부신경을 억제를 해버리고, 음부신경 억제는 결국에는 외관략근 이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는 소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강의 중에 이제 수업 중에 있는데, 한 10분 정도 수업을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수업 종료하기 10분 전부터 소변 요일을 느끼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음부신경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음부신경 작용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외관략근을 수축시켜서 일정 시간 동안은 우리가 뭐예요?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음부신경이 자극을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다? 이게 되뇌 피질이나 뇌관, 특히 그 뇌관 중에서도 중뇌가 음부신경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비뇨기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조금 더 듣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설명이 명쾌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비뇨기계 설명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그 앞쪽의 설명과 관련되어서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구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